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오전 11시 구간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지만 큰 반전은 없었습니다.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정도라고 보면 되겠고요. 우리 시장은 개장하고 나서 1%대까지 낙폭을 심화했는데 그래도 지수가 지금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중소형주의 주도로 2,500선을 재탈환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코스닥도 0.5%가량의 낙폭 보입니다. 822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7월 말과 비교해서 매수가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탄력성은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도로 출발하더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장중에 매수로 전환하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기술주는 외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하자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코스피에서 오늘 3일째 매도 이어가면서 물량도 큽니다. 2,200억 원 넘게 빠져나가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시죠. 네, 반대로 코스닥은 쌍끌이 매도가 오늘로써 이틀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나흘째 코스닥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기관의 오늘 매도 5위권을 살펴보면요. 서울옥시전과 LX세미콘이 1,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주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매도를 나타내고 있고 컴투스 그리고 시즌 같은 실적 악화주에도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이어서는 이슈에 따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약세장 속에서 굉장히 침체됐던 아침 시장이었는데 아가방 컴퍼니가 1순 상한가에 들었습니다. 이 차트 보시면 대략 10시 구간부터 급격하게 주가가 폭주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전일 대비 30% 1,020원 상승하면서 가격 제한폭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초로 출산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향후 5년간 15조 원 가까이를 쏟아붓는다고 밝혔습니다. 골자는 매달 양육수당을 30만 원에서 60만 원가량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즉 직접적인 호재라기보다는 이렇게 지자체가 시장에 돈을 풀면서 간접적인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 이 뉴스를 재료로 출산 장려주들 일제히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투자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1 종목 상담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대호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도 시장 상황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앞서 6월 달에 우리가 폭락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이 하락으로 좀 돌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떠안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래도 외국인들이 쉽사리 우리 증시를 떠나지는 않으면서 낙폭이 어느 정도는 좀 제한된 모습입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출산 장려 정책 섹터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메디앙스도 24% 상승하고요. 제로투세븐, 캐리소프트도 전부 두 자릿수 급등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메디앙스는 다만 개별 이슈, 관리 종목 해제라는 이슈의 영향이 더 커 보이는 모습이고요. 섹터 중에서는 또 조선 기자재도 오전장에서 강해졌어요. 성광밴드 11% 상승을 합니다. 명승부사 전문가의 종목이죠. 약세장에서도 신기하리만치 잘 가는데 그럼 이 외에도 종목들 어떻게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캐스터가 전해줍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현대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하락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피해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법안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아이오닉 5와 EV6, 코나 EV, 그리고 GV6T 등의 차량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모두 전량 한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에 승승장구하고 있던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완공 시기가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앞당겨야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가 이 법안의 생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최근에 이 자동차 대장주들은 하반기 실적 기대감과 반도체 수급난 완화 기대감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단숨에 좀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두 종목 모두 4% 내외의 낙폭을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장도 2% 내외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서울옥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오늘장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서울옥션은 국내 최대 미술품 경매 업체입니다. 신세계에 인수가 된다는 기대감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세계가 서울옥션을 인수하는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해진 가격, 주당 4만 원대가 유력하고요. 인수 규모는 최대 2,3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수를 하게 되면 신세계는 서울옥션의 지분 36.1%를 확보해서 최대 주주에 올라서게 되는데요. 이 서울옥션을 활용해서 하이엔드 예술품을 비롯해 하이엔드 주얼리 분야까지 진출을 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서울옥션은 다양한 가격대 미술품 유통에 집중을 해왔는데 이를 고가 예술품 쪽으로 더욱더 강화를 할 것으로 보이고 고가 귀금속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대감에 오늘 장중에 20% 이상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10%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바이오주 삼성 바이오로직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에 미국 FDA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년 7월에 미국 시장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앞서 2019년에는 이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의 저농도 제형이 허가를 받은 바 있고요. 2018년부터 500만 건 이상의 처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국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21조 원 규모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이 오늘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 가운데 삼성전자와 함께 거의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제약바이오주 대장주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3% 이상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장 강보합권에서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포털에서 검색량이 가장 많이 집계되고 있는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10종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보면 네이버 같은 기술주 오늘 미국 증시와 좀 커플링이 되면서 좋지 않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도 오늘 괜찮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사실 굉장히 안 보이던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받는 섹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네. 범한 퓨얼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범한 퓨얼셀. 네,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뭐 사우디 관련된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친환경 법안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종목들은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해당 종목 같이 좀
댓글부터 네, 볼까요? 댓글부터 이제 보여줄 것 진행도 같이 해주시는 김대우 전문가님. 자, 수소 관련주 범한 퓨얼셀에 대한 댓글입니다. UNG님께서 미친 종목이구나. 손절해도 안 쳐다보는 게 정상이다. 미안하다 설레서라고 하셨고요. 자, 다음 분 SCUT님. 무슨 일이야? 장전 장난질 하는 거냐 또? 라고 하셨어요. 장 개장하기 전에 좀 댓글을 달아주신 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 분 MOS입니다. 충격적이네. 점상에서 풀렸네. 라고 하셨어요. 자, 범한 퓨얼셀이 점상을 간 적이 있나요? 점상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이제 장전에 그 동시호가 시간에 상한가에 올라가가지고 잠깐 있었는데 그거 보고서 좀 오늘 댓글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군요. 사실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장 시작 전에 그 동시호가 큰 의미가 없고요. 맞아요. 장 마감 이후에 우리 막 밤에 보면은 야간에 미증시 막 보고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는 시장인데 굳이 그거를 그렇게 밤 늦은 시간 막 새벽 2시, 3시까지 볼 이유가 있나. 우리 시장에서 지금 장 중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일단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나오는 거니까 좀 계속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존재하지만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내용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최근 들어서 수소 관련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호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도 분명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기업들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 역시 범한퓨얼셀 역시 호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래성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다라는 점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슈를 보면 사우디 관련된 이슈가 있죠. 11월에 이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방한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이 관련 모멘텀이 있는 현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좀 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섹터 자체의 좀 종목들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종목 범한퓨얼셀도 대장주 잡고서 최근 움직임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변동성이 좀 다만 크다라는 이런 요인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이니까 그 부분 좀 우려를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상장주들 자체가 사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은데 그래도 이 범한퓨얼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통 대표적으로 이제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보호예수 물량이 거의 다 이제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3개월자에 나오는 이 보호예수 물량을 잠깐 봤는데 한 달 뒤죠. 한 달 뒤에 나오는 보호예수 물량도 한 3만 주 수준으로 굉장히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보호예수 물량 지금 남아있는 게 1년 뒤에 우리 사주 물량이 조금 남아있어요. 한 14만 주 정도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좀 존재를 한다라는 정도만 인지를 하시고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차트 기반으로 해가지고 매매는 진행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점 부담감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시면서 지지 부근에서만 공략을 하는 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한퓨얼셀 올해 하반기 상장주입니다. 보호예수 물량까지 체크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일단 좀 탄력은 줄었습니다. 장 중에 8%까지 올랐었는데 지금은 소폭의 강보합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재도 좀 속속 나오고요. 수소 섹터, 관심 섹터로 좀 추가를 하고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김대우 전문가께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드립니다. 잠시 후 11시 20분쯤부터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오늘도 2가지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찍고 직접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입니다. 익명의 종목 상담 채팅방 입장하셔서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받아보시는 방법입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종목의 이름과 정보가 아니라 전문가의 이름 김대호라고 3글자만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시청자님 번호로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타고 채팅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익률 리뷰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알톤 스포츠라는 지난 8월 5일에 제시해 주셨던 종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목표가를 이미 좀 한번 터치를 했어요. 네, 알톤 스포츠 제가 이제 소카 관련주로 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이 소카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계속해서 윗골이 발생하는 흐름들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이 추세를 돌린 종목들이 있어요. 좀 낙폭이 커진 종목들 사이에서 좀 실적이 나와주는데 추세를 돌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추세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끌고 갈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종목도 지금 현 구간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트 보면서 지금 이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바닥 구간에서 이 두 번째 박스 구간이죠. 파란색 박스 구간이 이제 소카 관련된 기대감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이전부터 한 번씩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때부터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었거든요. 이때 이렇게 윗골이 발생하고 자리 지키는 모습 때문에 제가 한 차례 소개를 드렸었는데 해당 구간에서 약 14%, 15% 정도 상승하는 폭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대응하기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14%, 15% 정도면은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지금같이 불안한 시장 속에서 좀 공략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되니까 그 부분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추세가 이어지고는 있기 때문에 추세가 이어지는 현 구간에서는 일단 홀딩하는 의견 계속해서 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정도 목표가에 두세 차례 정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할 매도 하시면서 가져가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3,900원까지 다시 한번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도 분할 대응하면서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톤 스포츠는 목표가가 3,900원 선이었고요. 이미 한 차례 터치를 했습니다. 또 오늘은 4,000원 넘어서까지 4,085원까지도 터치를 하면서 윗골이 달았는데요. 아직까지 추세에 살아있으니까 홀딩하자는 전략이었고 목표가까지는 분할 매도 전략을 계속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순서는 새로운 필승 종목을 소개받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전문가님, 오늘 또 어떤 종목을 저희에게 알려주실까요? 오늘 종목도 힌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흑백 사진이 나왔는데 광복절인가요? 그렇죠. 대한독립 만세를 굉장히 외치고 예리하신데 있네요. 네. 관련된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광복절 관련된. 이슈인가요? 이슈죠. 네. 저는 대한제강 이런 걸 생각했네요. 이름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이미지고요. 오늘은 어떤 이슈예요? 이제 광복절 관련해서 이제 특별 사면이 좀 진행이 됐잖아요. 이제 대기업 CEO들이 사면이 그렇죠. 됐으니까 그에 대한 이제 투자 기대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해서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오늘 어떤 기업인지는 내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미래성장산업 수혜주다, 그리고 자동차 및 정보통신용 금형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회 주주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M&A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고요. 제가 이전에도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모멘텀이 발생할 때마다 단기간에 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사면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투자 M&A, 대형 M&A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 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들, 지금 맨 하단 부분에 보면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2016년도에 이제 하만에 대형 M&A를 진행을 하면서 하만을 인수를 했는데 그에 대한 이제 시너지들을 어느 정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이 하만이라는 기업의 실적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차량용 반도체 부분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 투자 가이드라인들을 쭉 체크를 해보면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 긍정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없는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유동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인데 결국에 이 현금이 많이 있는 이 인수가 실제로 진행될 때까지도 이 관련된 이슈들 단발적으로 반복돼서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기억을 하시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주, 아까 시스템 반도체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이슈, 이 자율주행 섹터에 좋은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포티투닷,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기업인데 이번에 현대차에서 해당 기업을 인수를 하는 그런 소식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이렇게 지금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모멘텀들이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 재차 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 포인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라이다 센서를 국책과제로 국책과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관련된 결과치들이 하나를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이제 방송 말미에 제가 가격 전략과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복절 사면 관련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 댓글로 추측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대호 전문가와 잠시 후에 곧바로 종목 상담이 이어갑니다. 두 가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직접 촬영하고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이 QR코드 촬영하고 화면에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고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반드시 남겨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의 이름, 두 번째 매수가, 세 번째 비중입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사연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시고요. 이때 김대호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수신되는 링크를 클릭한 후에 역시나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김대호 전문가와 함께하는 1:1 종목 상담 코너로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점점 채팅방의 인원이 늘어나는 게 체감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입장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시간에는 채팅방을 통해서만 종목 상담을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 촬영하셔서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종목의 이름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 세 가지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이 링크를 수신해 보시는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3772로 먼저 한 통 남겨주시고요. 전문가 이름 김대호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송된 링크 타고 채팅방으로 입장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러면은 채팅방으로 본격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김순남 님입니다. 11시 정각에 또 올려주셨습니다. LG 엔솔 43만 원 하셨고 비중 40%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주인공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사실 주변에 이 종목 안 갖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상담을 해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자 보니까 44만 8,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수익권입니다. 근데 상장 초에 또 거의 60만 원 가까이 갔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 또 대형 주고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못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실 지금 환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2차 태조 이방원 이야기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는데 2차 전지 앞으로 계속 좋은 건 맞습니다. 업황도 좋고 하지만 해당 종목의 이제 시가총액을 좀 생각할 필요는 있겠죠. 이 종목이 100조가 넘는 그렇죠.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무거운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거래 대금을 보면 시장의 거래 대금을 보면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탄력성 자체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좀 못 미칠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일단 첫 번째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이해할 포인트는 이제 이런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지수, 인덱스 펀드 같은 그런 부분에 편입이 되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와집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존재를 하는 상황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번에 반기 리뷰가 MSCI 이제 분기 인덱스 리뷰가 진행이 됐는데 유동 비율이 좀 올라갔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유동 비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당 이슈 같은 경우 이제 월 말까지 8월 말 9월 초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기대 자금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대 자금도 같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좀 고려를 해가지고 일단은 8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좀 끌고 가는 전략을 말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때까지만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중이에요. 지금 비중이 40%인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집중 투자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40%라고 하면 사실 집중 투자에 가까운 비중이거든요. 어느 정도 현금 보유량을 생각을 했을 때 40% 정도라면은 거의 비중을 높게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당 구간 이번 달 말까지 좀 끌고 가보시고 한 40만 원대 후반 47만 원 지금 이번에 좀 윗골이 만들어진 구간이에요. 위에 살짝 상단 저항을 맞고 떨어진 구간인데 해당 구간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 축소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구간 단기적으로 47만 5천 원 오게 되면은 해당 이전 고점까지 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잔량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하반기에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들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50만 원대 초반 구간 50만 원 일단 단기적으로 50만 원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50만 원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해당 구간 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서 포트 교체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뭐 다른 중소형 기업들 중에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어느 정도는 같은 업종을 매수를 공략을 하더라도 조금 그 안에서 포트 조정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을 오늘 첫 종목으로 봤습니다. 대형주인 만큼 지수 상황 그리고 시장 전반의 매크로적인 상황과 같이 움직이게 된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단기 목표가 47만 5천 원에서 50만 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채팅방 다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왕눈이 님입니다. 이 상담을 자주 올려주시는 분이죠. 이번에는 금호타이어 말씀하셨고요. 3,980원의 매수가 비중 30%입니다.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금호타이어 코스피 200 종목이고요. 오늘은 3,685원. 약간의 손실인데 비중도 또 있는데도 매수를 원하시네요. 이 종목에 믿음이 좀 그래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굳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첫 무슨 말씀을 드리면 안 해드리는데 네. 그 이유는 사실 이 종목 말고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비중 30%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걸 추가 매수할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비중을 그만큼 확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좀 길게 끌고 갈 거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했을 때 굳이 추가 매수 안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평균 단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일단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 종목 말고도 저평가 종목들 굉장히 많고 떨어진 낙폭 과대주들 정말 많아요. 오늘도 뭐 아가방 컴퍼니 이제 저평가 관련된 저출산 관련된 테마로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들도 사실 저평가 종목들이거든요.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단발적으로 좀 시간만 투자하면은 툭툭툭 튀어 오를 수 있는 종목들 많기 때문에 비중 확대보다는 일단 끌고 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어 업황 자체도 사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에야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존재하고 물류 비용도 사실 많이 올라갔죠. 물류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존재를 하지만 결국에 이제 차량에 대한 이 세대 교체가 많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전기차로 전환이 되고 수소차로 전환이 되고 하는 과정들에서 이 타이어에 대한 수요는 다시 한번 더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좀 저점 구간이 아닌가, 바닥 구간에 어느 정도 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적적인 모멘텀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사실 이전에 이슈들 발생하면서 막 계속해서 좀 튀어오르고 추세 전환해주려는 모습들 나왔는데 이 추세가 다시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꺾이는 모습들이 이어졌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구간이 가격적인 부담감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이 기업이 정말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거나 그러면은 이런 차트들 사실 정말 무서운 차트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건재한 그래도 조단위 기업이거든요. 1조가 넘어가는 기업이고 좀 튼튼한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셔가지고 현 구간에서 그냥 끌고 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구간에서 추세 전환 다시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좀 있는 자리니까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목표할 수 있는 구간이 사실은 1차 구간은 4,000원 구간이에요. 매수가 부분인데 해당 구간에 올라왔을 때 이제 내가 좀 포트 교체를 한다라거나 정말 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힘들다라고 하면 해당 구간에서 1차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전략 매도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분할해가지고 조금씩 남겨놓으면서 매도를 하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전에 이제 좀
고가 기준이죠. 이제 박스권 만들어준 이후에 좀 고점 형성된 구간이 4,500원. 이전에 매물대가 또 한 차례 형성이 되었던 구간이에요. 그 구간까지는 좀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면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4,000원, 2차적으로는 4,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장기 투자로 갖고 계신다면은 사실 이 사이클이 이 종목도 좀 올 때 크게 오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올 때 장기 평선상으로 120선까지 이번에 저항받는 모습 나왔는데 해당 구간까지는 좀 끌고 가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투자하신다면은 6,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타이어 관련주였습니다. 추가 매수는 일단 권하지 않으셨고요.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000원, 4,500원, 그리고 장기로 보신다면 6,000원, 7,000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당장 현금 여력이 있으시다면 저희 방송 또 시청하시면서 아예 다른 종목을 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 사연은 어떤 분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닉네임은 궁금이 님입니다. 하이스틸 종목 4,586원이고요. 비중은 5%입니다. 자, 이분은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유상증자 결정이라는 내용이 걱정입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분, 자, 아래쪽에 보니까 저희 방송 보고 있는 사진을 또 찍어 올려주시면서 본방 사수 중입니다 하셨고요. 지금 화면을 더 내려보면 제 사진도 올려주시면서 앵커님 너무 이쁘시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굳이 이렇게 또 확인을 한번 시켜드리고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이스틸 매수가 4,500원대였는데 지금 4,205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고 시간 외에서도 하락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재료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이거는 제가 좀 공시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쓱 봤거든요. 봤는데 네. 딱 언뜻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 유상증자 비율 자체가 굉장히 적거든요. 사실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 뭐 자본 대비해서 5%에서 10% 이렇게 하면서 주가 급락이 좀 예상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에 좀 충격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유상증자 금액을 보니까 8억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적더라고요. 네.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종목임을 고려하더라도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지금 떨어지는 물량 같은 경우는 좀 공포에 따른 그냥 좀 투매가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골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좀 추세 돌려줄 수 있는 모습들 나와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통상적으로 유상증자가 나왔을 때 운영자금이라고 써 있으면은 또는 뭐 이제 부채 상환 자금이라 써 있으면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좀 기업의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규모가 작은 경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좀 차트 보면서 실적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화면 보게 되면 일단 실적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면요. 이 철강 관련된 사이클이 오면서 굉장히 호실적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21년도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 나왔고 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사실 잘 나와줬어요. 뭐 2분기에 전년도 대비하면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잘 나와주고 있고요. 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같은 것들도 체크를 해보면은 사실 정말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달에만 3개의 계약을 따냈는데 이게 1년짜리가 1년이 안 되는 계약들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으로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적 관련된 모멘텀은 아직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한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들 막 급등 나왔을 때 나온 이후로부터 다른 이슈들 막 이제 부각되면서 올라왔을 때 이 기대감들이 좀 죽어버리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기간적인 조정과 이 가격적인 조정을 보면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40%, 50% 단기간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세 한 차례 돌려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이전 매물대 한 5,500원 구간까지는 한 차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단기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매도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추세를 단기적으로 꺾어준 상황에서 이 유상증자 관련된 이야기들 나와주면서 조금 꺾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4,885원 지금 직전 윗꼬리 구간 오게 되면은 1차 매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수익 챙기고 잔량 가지고 끌고 가면서 그 잔량을 5,500원까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 환경이 많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가지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났을 때는 챙겨가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이었고요. 오늘의 하락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유상증자 이슈 자체도 그리 심각한 뉴스는 아니라고 하니까 걱정은 좀 붙들어 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종 목표가 5,500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도 채팅방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윷님입니다. 푸른 기술 종목 이름이고요. 1,650원의 매수가, 비중 100%입니다. 자, 이 이른바 몰빵이 다시 나왔습니다. 8.15 광복절에 윤 대통령님께서 북한을 지원한다고 하셨어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양봉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17%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비중을 일단 너무 많이 실어주신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10,000원 넘어서 매수를 하셨는데 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북한 뭐 철도 관련주여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이제 비중 100%를 투자를 하는 순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종목 상담을 할 때도 사실 기다리세요라는 말밖에 드리지를 못해요. 그 부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드셨으면 좋겠는데 네. 앞으로는 좀 이런 투자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매도해가지고 현금 확보 좀 하고서 좀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래도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 푸른기술이라는 기업이 재료가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과거에도 뭐 철도 관련된 이슈 발생할 때마다 올라가고, 뭐 최근에는 로봇 관련된 이슈로도 올라가고, 과거에 또 보면은 이제 CBDC라고 하죠. 그런 관련된 키오스크 관련된 종목으로도 좀 올라갔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재료성을 보게 되면은 좀 단기적인 시세가 한두 번 정도 나와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괜찮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재료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로봇 관련된 이슈 그리고 철도 관련된 이슈들은 좀 최근에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철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네옴시티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붙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GTX 관련된 이슈가 있죠. GTX 이제 깔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수혜가 가능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북 관련된 이슈에도 부각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단기적인 재료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많다. 이 외에도 최근에 이슈됐던 것, 좀 수급 발생했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죠. 이 현대그룹에서 로봇을 개발했는데 이 푸른기술에서 공동 개발했다라는 이야기를 나와주면서 좀 좋은 흐름들 나왔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좀 단기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그 구간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 보게 되면 일봉상 차트인데 이전에 급등하고서 좀 횡보할 때 이렇게 눌림 좀 이때 파워가 굉장히 세게 나왔거든요. 거래대금도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와줬는데 여기서 좀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는 걸 한 번 더 공략을 해봤다. 눌림목을 공략을 해봐야겠다고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장기 이평선 좀 돌파해주는 모습 나와서 그렇게 진입하신 것 같은데 좀 시장 여파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래대금이 좀 발생하면서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시장이 올라오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시장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고려를 하더라도 이렇게 중간중간 이슈가 발생하면서 윗꼬리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단기적으로 한 차례 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1,650원 매수가신데 1,600원대까지는 한두 차례 정도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1,650원 매수가 오게 되면은 절반 정도는 일단 매주 이 비중을 좀 축소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반 이상 좀 비중을 줄여내시고 한 번에 이제 큰 재료가 나오면 돌파가 나올 거고 아니면은 맞고 떨어질 텐데 그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일단 현금 확보 이후에 떨어지게 되면은 한 이제 8,000, 9,000원대에서 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구간 만약에 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거기서 평균 단가를 조절을 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적인 부분 많이 있으니까 일단 홀딩하는 의견 그리고 매도 전략, 매수가에서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 아파윷님인데요. 이렇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시면 계좌가 더 많이 아파집니다. 매수가 부근에서 절반 축소하라는 말씀하셨고 앞으로는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항상 좀 안전하게 확보를 해놓으시라는 말씀까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다시 한번 채팅방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김민서님입니다. 기아 종목이고요. 79,000원의 매수가, 비중은 20%, 전망을 부탁하셨습니다. 자, 오늘 대형주도 꽤 자주 나오고 있어요. 기아가 오늘 76,900원, 76,800원 주가가 이렇습니다. 사실 이분은 최근 떨어질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서 부담은 없으신 가격인 것 같은데 이런 대형주들 오늘 현대차 그룹 또 일제히 안 좋잖아요. 네네. 이렇게 떨어질 때 좀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아도 제가 정말 많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박스 구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맞아요. 그리고 너무 빠르게 올라와가지고 이 부담감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내에서 전략을 세워가는 게 좀 좋겠다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이제 앞으로 차 바뀌는 것들, 뭐 이제 자동차 이제 내연기관 차에서 바뀌는 것들, 전환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기대감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실적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잘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가에서 떨어져야 될 만한 이유를 찾아라라고 하면 떨어질 이유가 크게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고려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좀 끌고 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그 말씀드렸던 이제 박스에 대한 이야기, 박스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급등 이후에 좀 조정 나왔던 구간들을 좀 보자고 했어요. 요 조정이 나와주고 나서 바닥을 여러 차례 만들어줬거든요. 증시가 중간중간 급락하면서 이탈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다시 반등 나왔을 때도 지키는 자리가 계속해서 7만 원대 중반 구간에서 좀 지켜주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좀 이어질 때는 우리가 이제 가격 전략을 잡을 때 올라갔을 때는 분할 매도하고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7만 9천 원의 비중이 20%시면은 일단 지금 사실 딱 봤을 때 가격적인 부담감은 없는 상황이에요. 좀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7만 5천 원 구간까지 좀 내려오게 될 때 추세 전환하는지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좀 현금 여력이 정말 많이 있다라고 하면 5%에서 10% 정도는 추가 매수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추세 전환이 나와주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9만 원대 가깝게 올라가줄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해서 8만 원대 후반, 지금 8만 8천 원에서 9만 원 사이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저항받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해당 구간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 어느 정도는 덜어내면서 차익 실현 내시고 여기서 저항받고 또 떨어지게 되면 바닥 구간에서는 하단 구간에서 또 7만 원대 후반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해당 구간에서는 또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략으로 가다가 결국에 한번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 올 거란 말이에요.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뚫고 올라오는 시점이 올 수도 있는데 뚫고 올라오게 되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목표가 잡을 수 있는 구간 직전 고점 부분이 10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으니까 비중 한 번에 전략 매수, 전략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기보다는 나눠가지고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 종목이었습니다. 박스권 전략은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었고 7만 9천 원 선을 매수해서 9만 원 선을 매도하는 전략 유효하다는 말씀, 또 매물 뚫어낼 시 목표가는 10만 원까지 일단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도 함께 만나보시죠. 다시 한번 채팅방 열어주세요. 무지무지님이에요. 자, 네오 위즈 게임주 말씀하셨습니다. 28,700원의 매수가 10% 비중입니다. 오, 무지무지님, 오늘 네오위즈가 33,300원인데 수익 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는 결정을 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갈까요? 아니면은 뭐 이쯤 하고 좀 만족을 할까요?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그래도 좀 흐름을 바꿔주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많이 떨어진 종목들, 게임줄 고점 대비 막 70%, 80% 떨어진 종목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좀 추세를 이제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게임 관련된 모멘텀 한 번씩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들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메타버스와 NFT 관련된 이야기 게임주와 함께 항상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 섹터들 자체도 굉장히 오래 쉬었고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뭐 글라스, 이제 메타버스 기기 장비 같은 것들을 또 출시를 뭐 계획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 단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모멘텀들이 동시에 좀 작용을 하면은 한 차례 좀 올라갈 수 있는, 한 차례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신작 발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전일자와 어제도 이제 좀 급등한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위를 랭크를 했었습니다. 한 5개 중에 2개 정도가 게임 관련주였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 이 업황 자체, 업종 자체, 섹터 자체에 좀 긍정적인 바람들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위즈도 앞으로 이제 출시할 게임들에 대해서 좀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서 그 흥행도에 따라서 주가가 좀 변동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냥 그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간에서 일단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목표할 수 있는 구간들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구간들을 좀 매도 전략을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해당 종목 지금 비중 10%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게임주들 자체가 바닥을 한 차례 더 갱신을 해주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 다만 올라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따라가면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가져가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일단 1차적으로 급락이 뭐 예상치 못한 급락이 나올 수 있잖아요. 기업 자체적인 악재라든가 뭐
시장 분위기상으로 악재가 발생을 했을 때 만약에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2만 원대 초반 2만 2천 원 구간까지 만약에 2만 3천 원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 전략을 한 차례 정도 잡아보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구간에서 일단 약수익 구간인데 일단은 끌고 가시면서 뭐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끌고 가보자.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살아나 있는 상황이에요.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지를 받고 튀어 올라주는 모습, 단기적으로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매수세 역시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랑 비교를 했을 때 대량까지는 아니지만 매수세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고점 부근, 직전 고점 부근이죠. 지금 거래량 강하게 발생했던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반등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구간은 35,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잔량 같은 경우는 전량 매도하기보다는 또 계속 분할 매도 하시는데 잔량 같은 경우는 39,000원, 4만 원 구간을 일단 2차적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릴게요. 1차적으로 35,000원, 2차로 4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서 한번 좀 중장기적으로도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수익 나셨는데 좀 더 끌고 가보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한번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네오위즈였고 무지무지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에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런 성장주에도 다시 수급이 돌아오고 있죠. 그만큼 전문가님께서도 좋게 보고 계신 전망이었고 목표가 35,000원, 그 다음으로는 4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현명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 상담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은 끝나지만 김대우 전문가와 계속해서 소통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은 종목 상담 채팅방에 참여하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촬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화면에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김대호 전문가의 시황 분석과 평소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을 마쳤고요. 이제 필승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오늘 종목 맞추면 윙크를 해달라고 너무 많이들 요청을 하셔서 오늘 공략으로 좀 내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는 너무 쉬웠어요. 제가. 네. 오늘 문제는 너무 쉬웠기 때문에 오늘 쉬워서 안 내일 된다? 맞추시면은 자, 제가 그건 한번 맞추시는지 아닌지 보고 제가 MC의 네. 권한으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시면 제가 윙크라도 한번 어떤 쏴드리도록 종목이죠?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일단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소개를 여러 번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맞추신 것 같아요. 어쨌든 해당 종목이 삼성전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관련된 모멘텀이 발생할 때마다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좀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현 구간, 이재용 부회장 이제 사면 관련된 이슈가 발생한 현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는 분명히 파란불이었는데 빨간불이 들어와 있네요. 좀 기분이 좋네요.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좀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가 이하로 해가지고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 13,450원 이하로 보셨으면 좋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구간 15,000원 구간입니다. 이전에 거래대금 많이 발생을 했을 때 윗꼬리가 많이 나오면서 좀 저항을 받은 구간들이 있어요. 이 구간이 재차 저항대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셔가지고 해당 구간 오게 되면 1차 매도하는 전략,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11,50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직전 저점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2022년도 5월 달 이후에 증시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6월 달에 증시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저점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거래대금 역시 어느 정도 다시 과거 거래대금 없을 때와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을 한 차례 정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조금 끌고 가는 전략 손절가 11,500원, 목표가 15,000원 생각을 하시고서 가격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에이테크 솔루션이었고요. 맞춰준 분이 계셨습니다.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1,5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자, 오늘은 일부러 지금 시간에 딱 맞춰서 끝내주신 것 같아요. 윙크하실 시간이 없도록 일단 오늘은 저의 권한으로 봐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고 다음번에 종목 조금 어려운 거 가지고 나오셨을 때 제가 윙크 꼭 받아낼 겁니다. 내일 문제를 좀 어렵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청자님들 내일도 우리 힘내자고요. 내일도 맞춰보도록 하고요. 김대호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